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잠시 후에는 일본 BOJ의 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내일은 FOMC 결과까지 나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는 일부 경계감까지 포착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는 오늘 잘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세를 시연해주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지수의 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힌트 얻어갈 수 있을지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현재 시장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 엇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3%의 강세로 2631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7% 내리고 있는데요. 740선을 잘 지지해줄 수 있을지 체크해 가야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은 어제 오전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더 담아가야 할지 궁금한데 오늘 시장 좀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뭐 이렇게 나쁜 시장의 흐름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제법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1,4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뭐 선물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프로그램 쪽도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동시만기가 끝나고 이제 3월 1분기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 상승은 점진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뭐 크게 고민할 부분들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봅시다. 요 위에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고요. 아래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확대를 해서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제법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17,000대 초반 자리대까지 밀렸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미국 시장 동시만기입니다. 아마 등락 과정은 더 거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 시도가 나와주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락 과정이 거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반등이 좀 나오겠죠. 결론은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 고점 자리대 넘어가서 2,70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된다라면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면 반도체 쪽 섹터하고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반도체 쪽 섹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고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섹터나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LG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화학주,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도 반등권역에 진입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들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3월 하순으로 가면서 오늘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조선 쪽하고 방산 쪽이 점점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대신에 못 올라가고 있던 섹터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공개 방송을 좀 해드렸어요. 어닝 시즌 좀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어닝 시즌을 보게 되면 실적주들 위주로 좀 봐야 되겠죠. 반도체 쪽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화장품 섹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가 여전히 견조한 음식료 쪽 섹터도 괜찮습니다. 오늘 음식료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섹터들의 변화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 지금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종목의 이 업종이라든가 섹터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는 아마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은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추가적인 상승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여전히 3월 이 한 달 동안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에 더해서 지수 상승을 위해선 반도체와 2차 전지단이 같이 잘 움직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섹터 모두 잘 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반도체단에서 특히 눈에 띄는 쪽 YC 있어요. 오늘 10% 넘는 강세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언제쯤 오를까 기다리고 있기도 했었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인 만큼 여기서 추가 전략 좀 받아가고 싶거든요. GTC 개막과 함께 좀 본격적인 움직임 나왔다. 이렇게 파악해도 괜찮겠죠? 우선 반도체 쪽 섹터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창피하게 5.78% 수익률을 갖다가 AS를 해드리기가 참 거시기 한데, 소박하죠? 5.78%. 자, YC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 아마 2월 중순경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2월 중순경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반도체 쪽 섹터를 얘기할 때마다 이 YC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렸을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추가 매수를 했다라면 수익은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거고, 없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 낸드 쪽 개선된다고 했죠. 가격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에 따른 소부장 종목군들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HBM 쪽에 있어서 퀄테스트가 삼성 쪽에 통과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에 따른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11% 갖고 있죠. YC를. 지분 투자를 해서 1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화면에 보이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가 삼성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 자체가 여전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SNS텍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FST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DNF 같은 경우도 바닥을 만들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뭘 살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종목군들을 사는 겁니다. 원익 IPS 삼성에서 지분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원익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껴버리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LOT 백큐ම්, 클린룸 설비 만들죠. 펌프. 이쪽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론은 HBM 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삼성 관련주로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겠지만, 지금은 레거시 쪽의 종목군들의 반등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기회의 요인으로 될 수가 있겠죠. 아마 반도체 쪽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고, 왜 올라가냐? 지수가 더 올라갈 거니까 반도체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00대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수 상단은 2800대 정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그 GTC 2025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소캠 관련해서 반도체도 공개를 했죠. HBM 최초로 HBM4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반도체 쪽에 있어서 주문형 반도체 쪽도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들 종목군들이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조정받으면 매수하세요. 어제처럼 떴다가 밀려버렸을 때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따라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YC의 성장 가능성을 짚어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 보라는 이야기 여러 번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YC를 비롯해서 잘 가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GTC에서 유리기판 쪽 언급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유리기판 쪽이 오늘 좀 힘을 못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GTC 모멘텀 받아가기 어려운 건가요? 우선 삼성 전기 쪽에서의 기판 쪽, 유리 기판 쪽에 있어서 언급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흐름들이 좀 좋진 않아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SKC를 좀 보게 되면 차트가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대장 역할을 했었던 필옵틱스 21선 깼습니다. 요거 38,000원대 요 이탈하면 요거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겁니다. 요 시세가 나온 부분들이 쌍봉 비스무리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요 넥라인 깨지게 되면 이거 끝납니다.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에서 저희는 투자금을 회수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요거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넥라인 요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옵틱스뿐만 아니라 YC캠도 지금 영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캠트로닉스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돌려 세워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현재는 차트 모양으로는 대장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깨져버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필옵틱스나 YC캠 이 후발주들이 다 같이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구간에서는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새로운 종목군들을 보세요. 새로운 종목군들 이렇게 올라가 있고 윗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지 마시고 이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보자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종목 상담도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이펙트 3,4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10%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 박스권 움직임이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략 좀 더해주시죠. 3,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기업인가요, 이 회사? 낸드 쪽. 그래도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디램과 낸드 쪽에 있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죠. 부채도 좀 제법 있네요. 부채도 좀 제법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2년 연속으로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턴어라운드가 시급해요. 굳이 이런 종목군들 말고 다른 종목군들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거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요 1월 9일 날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꼭지에 기가 막히게 요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 조정받게 되면 요런 거 좀 추매하세요. 2,500원 이하, 2,500원 이하에 좀 추매를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세요. 3,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2,500원대에서 매수해 2,500원 부근에서 매수한 거는 3,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지금 요 자리 때 3,500원을 넘어가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반도체 쪽에 그런 쪽도 한번 눈을 좀 돌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실적까지 체크해 가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에이펙트 2,500원 그 이하 가격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그 이후에 탈출하시는 방식으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상담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비중 5%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정배열 그려가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시점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 추가 매수를 한다. 굳이? 굳이 여기서? 왜? 뭐 때문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겠죠. 자, 우선 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쪽에서도 지금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 주 고객사가 이제 하이닉스죠. 거기에다가 이제 해외 고객사까지도 일단은 추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되게 좋아요. 사상 최고 실적을 24년도에 못 냈지만 올해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주가는 좀 쌉니다. 여전히 좀 주가는 싼 측면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재 매수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만약에 매수가 정도 이 35,000원 이 자리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보일 거예요. 22년도에 잠깐 23년도에 주춤했다가 실적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뭐 HBM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처럼 이 지금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STI 얘 한번 봐볼까요? 얘도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22년도에 최고 실적인 350억 가까이를 찍고 역성장을 했다가 올해 예상은 500억대, 26년도는 800억대예요. 그죠? 싸죠? 이 친구. 요런 종목군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요거는 좀 내버려 두시고, 지금 하단에서 밸류도 싸고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추매를 하는 것보단 보유를 하시고
일단 뭐 4월 달에 나왔던 요 신고가 요 자리대 돌파를 해보는지 좀 보시고 아마 요거 돌파하게 된다라면 5만 원대 정도 때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아직 못 오른 종목군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올해 사상 최고 실적까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꽤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기보다는 보유를 해가시고요. 아직 주가가 못 오른 종목들을 또 관심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이렇게 상담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분 참고하셔서 샵 0082번 또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필에너지 AS도 한 번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38% 넘게 또 이렇게 큰 상승을 해줬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크게 오르고 또 잘 지켜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전략은요? 우선 2차 전지 쪽 섹터는 반등이 나와야 돼요. 소소하게 그냥 38% 정도 수익인데 소소하죠? 더 움직일 겁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따로 있지만 말씀을 좀 드리긴 애매하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따라가지 마세요. 241선 저항이고 전고점 언저리니까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자 삼성 SDI가 2조 원대의 유상증자를 하죠. 거기에서 전고체 장비를 투자를 합니다. 데모라인, 파일럿이 아니에요. 마더라인입니다. 거의 양산 시설 투자급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만간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뭐 기사 보니까 울산에다가 공장을 구축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필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전고체 쪽도 만들고 원통형 쪽에 있어서의 장비도 공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들 종목군들은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워요. 매물 소화를 하고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지수는 더 올라가야 돼요. 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차 전지 쪽도 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라는 전략 여전히 좋고요. 필에너지만큼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에너지 뭐 조정받게 되면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17,000원 미하로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뭐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밑에서 사신 분들은 좀 더 보유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 더 갈 수 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라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짚어주시면서요. 2차 전지단은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들 정말 세심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회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쪽으로의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PSK 종목 상담도 들어와 있습니다. 2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인데요. 비중을 좀 더 실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해요. 현재 가격은 29,900원대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어떤 전략 더해주실까요? PSK도 나쁜 흐름들은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베어링 자산운용도 투자를 하고 있죠.
국민연금 쪽도 7%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베어링 자산운용이 제가 알기로는 좀 길게 투자하는 운용사예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적도 주춤했으나 작년에 턴어라운드 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늘어나고 컨센은 일단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수 단가가 22,300원이에요. 22,300원이면 자 여기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22,300원에 매수를 했다라면 이날 매수한 것 같네요. 이날의 고가가 22,350원, 매수가는 22,300원. 기가 막히게 한 호가 차이로 꼭지에서 산 거죠.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분할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5%나 10%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0% 빠졌을 때 22,000원이니까 22,200원 빼고 되면 19,800원 정도가 되겠죠. 요 자리대에서 2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가 더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2,000원 정도 되면 17,000원대잖아요. 여기서 3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든지 주가가 막 움직이면서 얼마든지 비싸게 살 수는 있어요. 충분히.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방에 빡 사지는 게 아니라 비중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투자에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 내버려 둬도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 한 2만 원 이하, 한 19,000, 2만 원 이하니까 2만 원에서 한 19,000원? 그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단가가 조금은 더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한 2만 1,000원대 후반 정도 때까지도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때 매수가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한 거는 매도를 하고 차익을 하고 나머지만 뭐 2만 5,000원대 정도? 그 정도 때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의 중요성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구간에서 보유를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혹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2만 원 그 아래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라는 조언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으로는 HVM 상담도 좀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25,769원 매수가고요. 4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비중을 꽤 실으신 것 같은데요. 이 HVM 오늘 0.65% 내리면서 현재 22,95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언은 또 어떻게 더해 주실까요? 글쎄요. HVM이 신규 상장 종목인데 우주항공 쪽 섹터입니다. 보호예수 물량은 이미 나왔고요. 자, 우주항공 쪽 섹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HVM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 매수는 좀 그래요. 비중이 40%면 너무 큽니다.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요건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반기 때, 그러니까 상반기 때 좀 이슈라든가 이벤트들이 있던 게 좀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말경부터 이슈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주항공 쪽 섹터는 통신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연관이 있어요. 국방 쪽에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청에 있어서의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발사체 이 연구도 좀 하고 있고 화성 프로젝트도 있고 시간이 먼 얘기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HVM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스페이스X의 공급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죠. 여기다 한 가지 더. 미국이 중국을 계속 억누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신기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뭔 일을 저질렀냐면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어요. 아마 신문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몇몇 개의 기업을 제재를 가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우주항공 쪽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중국 쪽은 우주항공 쪽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는 아마 우주항공 쪽을 계속 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이 부분들이 한국도 맞물려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못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3만 원 위로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29,000원에서 3만 원 요 정도 가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으세요. 챙겨놓으시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VM 우주항공 섹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분석을 더해주셨습니다. 지금 비중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GTC에서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가 잠시 또 나왔더라고요. GM과 손을 잡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개발해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탓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GM과 연결고리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약간의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지금 구간의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현대모비스가 되게 좀 무거운 기업이에요.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인가?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이슈가 됐다라면 SOS랩이나 슈어소프트나 퓨런티어나 이런 애들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보다 뭔가 좀 개별적인 이슈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현대그룹사 쪽에 있어서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자동차 쪽 싸거든요, 사실. 자동차 쪽 섹터도 부품 쪽이나 완성차나 싼데 지금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21년도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22년도에 바닥을 치고 지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아마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는 좀 볼 수는 있겠으나 좀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쪽보다는 차라리 자율주행 쪽으로 한다라면 이 종목군들보다 차라리 현대 오토웨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이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 좀 더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 쪽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서현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올라가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싸요.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해 볼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 요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4월 달에 관세 이슈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를 받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역시 전문가님께서는 다양한 측면을 분석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율주행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대 오토웨버 쪽을 보는 것은 어떨까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로봇 쪽은 또 어때요? 로보티즈가 사실 물적 분할 이야기를 내면서 악재로 좀 소화해가는 과정에 직면해 있는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잖아요. 로봇 섹터가. 전반적인 조정세를 맞이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회사 로보티즈가 분할을 합니다. 분할회사. 사업 부분, 분할 대상 사업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분이에요. 보시면. 분할 신설회사가 로보 2측, 가칭이죠.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분입니다. 비상장 법인.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요. 자, 근데 분할 좋다 이거예요. 뭐 엄청나게 실적이 나오나요, 이 회사? 기껏 꼴랑 해봤자 1,000억도 안 나오고 기껏 해봤자 300억대 400, 올해 예상 400억. 분할해 본들 왜 분할하지? 뭐가 있나? 뭔 꿍꿍이가 있나?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 LG 쪽하고도 지금 연관이 있잖아요. 분할을 하는 이유가 LG 쪽하고 뭔가 연관이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판단이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하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요거 61선 깨면 이제 시세 끝나는 겁니다. 유일 로보틱스 21선 깼어요. 그럼 로보티즈도 요 21선 깨게 되면 이 하단 자리 때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재수없으면 쌍봉이에요. 씩 하고 웃고 있죠. 그럼 굳이 여기서 이걸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차라리 매수를 할 거면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많이 빠져 있는 쪽 섹터, 시세가 안 난 섹터, 이쪽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로보티즈는 저는 일단 뇌피셜이긴 하지만 뭔가 LG하고 연관이 있다라면 뭔가 또 다른 모멘텀이 만들어지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근을 안 한다. 다만 만약에 좀 하고 싶다. 그럼 안 올라간 것들이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엔젤 로보틱스나 뭐 SB비테크나 뭐 이런 쪽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뭐 지금이나 전에도 얘기 똑같이 해드렸지만 올라간 것보다 못 올라가 있는 쪽이 훨씬 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못 올라가는 섹터 위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지금 구간에서 기회를 찾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나 엔젤 로보틱스처럼 아직 시세가 나지 않은 쪽으로 차라리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이 어떨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의료 AI 쪽으로는 어때요? 뭐 같은 AI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다른 섹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의료 AI 쪽으로의 관점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성장을 해나갈 부분들이 있겠죠. 성장을 해나갈 부분들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의료 그러니까 AI 쪽을 보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계속적으로 치고 나갈까?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뷰노라든가 의료 헬스케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의 모양새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란 말이죠. 딥노이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은 오히려 조금 괜찮네요. 루닛 이쪽도 지금 많이 올랐다 빠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그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좀 괜찮아요. 기술력은. 그러면 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긴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게 의료 AI 쪽은 장기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책임 회피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의료 AI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정확한 부분들도 있고 오진이 날 가능성이 좀 적겠죠.
그러면서 책임을 좀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도 아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쪽은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섹터가 이 의료 AI 쪽이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믿고 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분석 더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 종목 상담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어요. 2,5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8%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좀 바닥을 계속 다져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추매를 하겠다. 실적이 참 잘 나왔어요, 진단키트. 그죠? 근데 작년에 꼬꾸라졌어요. 순환매는 좀 나오겠죠? 지금 보게 되면 얘네가 조금 웃긴 게 여름에 흐름들이 나옵니다. 여름에 이렇게 그죠? 그럼 얘도 뭐 여름에 나오지 않겠어요? 8%? 2,500원대 초반에 8%를 했다면 이거 뭐 투자인가요? 이거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뭔가 큰 성장을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탕 노리고서 단기로 쫙 뻗어나갈 거 요거 생각하고서 지금 매수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요. 그러면 적당히 하세요. 만약에 여기서 추매를 했는데 질질질질 흘러내려가요. 질질질질. 그래서 2,000원 간당간당해요. 버틸 수 있을까요? 거래량도 없는데 못 버틴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그냥 8% 비중이면 이 쫓가는 종목의 8% 비중이면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손실 구간이 큰 구간도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시고요. 그냥 요 한 3,000원 위로, 뭐 3,200원, 3,300원 단기로는 그 정도 좀 보시고 차라리요.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차라리요. 시랭이라고 있어요. 시젠. 자, 얘기하지 말라나? 원래 시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진단 키트예요. 그죠? 근데 얘는 똑같이 얘도 20년도에 꼭지 치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지금 저점 찍어놓고 1년, 2년, 요 3년째 지금 횡보잖아요. 그죠? 요 거래량을 보면 요 거래량이 상당히 바닥권역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터진 거거든요. 차트를 봐도 이거 정배열이에요. 만약에 진단키트 쪽을 좀 한다면 저는 얘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그래도 실적의 컨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젠이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차트도 정배열이에요. 완전 정배열. 그럼 차라리 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그 테마성 이거 보는 게 나을까요? 저라면 차라리 요거는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다른 그쪽은 그냥 그만큼만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여름에 특별히 상승세를 보이는 특성을 가진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3,000원 조금 윗선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이에 더해서 또 실적과 차트를
토대로 해서 이 진단키트 쪽에서는 시즌 쪽을 보는 건 어떨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쪽 섹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EU에서 4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63조 규모의 군사 지원 추진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또 가자 지구의 휴전이 깨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네요. 방산 쪽으로는 시세가 좀 엇갈리죠? 방산 쪽은 제법 올라왔어요. 제법 올라온 상황인데 이게 더 올라갈까? 전 의구심입니다. 전 오히려 조선 쪽과 방산 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절반은 일단 챙겨 놓고 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HD 현대일렉. 얘 실적이 나빠서 빠졌나요? 얘 실적이 나빠서 이렇게 빠지나요? 아닙니다. 그죠?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에요. 최고 실적입니다. LS일렉. 실적이 나빠서 빠졌나요? 아니에요.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닙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효성중공업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LS, 소위 말해 전력주들. 그냥 이게 실적이 안 좋고 뭐가 있고 그래서 빠진 게 아니에요. 가온전선 마찬가지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조선과 방산 많이 올랐죠? 그러면 더 가더라도 이격을 좀 좁히고 나서 매물 소화도 하고 그리고 기간 조정도 좀 하고 그러면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길게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봐도 이거 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또 상승을 해주고 분할 이슈가 있겠지만 쉬어갖고 상승을 이만큼 해주고 나서 이건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았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조선 방산 절반씩은 챙겨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공매도. 그러면 공매도의 타겟도 될 수 있어 보여요. 월봉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월봉상에. 이걸 쉽게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섹터의 변화, 만약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면 얘네들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쪽 섹터를 저는 절반 정도라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더 끌고 가든가 그렇게 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 더 올라갈까 의구심이 드는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산과 조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는 절반을 꼭 챙기라 이런 말씀까지 당부를 더해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는 하루인데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참 없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증권 잠시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9,300원에 매수하셨고 20% 가져가고 계시는데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래에셋증권이 9,300원. 9,300원의 비중 20%예요.
단기로 본 건지 뭘로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건주 얘기해갖고 지금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장투할 거면 좀 가져가셔도 돼요. 장투할 거면. 그리고 한 방에 사지 마세요. 분할로 사시고. 만약에 단기로 봤다. 조정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 단기로 봤으면 좀 챙기시고 절반은 길게 봤다. 좀 더 보유하고 5자리대 위에서 팔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